세금을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공매 매각 대금을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경매 용어 풀이를 하고요. 오늘은 4번 물건, 아파트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 분석을 한 여러 개 좀 해볼까 합니다. 임대차 분석을 중심으로 여러 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 매각 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경매 매각 대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냐면요. 이 순서를 보시면은 경매 매각 대금은 매각 허가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매각 허가 확정이 되고 매각 허가 확정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낸다 그랬어요. 다음 날 오전 넉넉히 오전 11시부터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대금 지급 기한이 있죠. 보통 한 달 정도 텀을 둬서 대금 지급 기한 이때까지는 그 정해진 매각 대금 잔금을 내면 돼요. 이자는 필요 없는 거죠. 이때는 이 구간 안에 내면 되니까. 근데 대금 지급 기한을 도과해도 재매각 기일, 재매각 기일 직전일, 그 전일이죠. 그 직전일까지 잔금하고 플러스 이자를 내면 됩니다. 이자는 연 12%예요. 이렇게 내면 돼요. 공매는 어떻게 내냐면 공매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고요. (1등을) 하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매각 결정이 되고요. 매각 결정되자마자 낼 수 있어요. 이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원칙은 이날부터 이걸 볼까요? 이쪽 걸 이게 3천만 원까지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이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하고 3천만 원 이전하고 옛날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1,000만 원은 2012년까지 적용한 거고 2013년 1월 이후부터는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요. 3천만 원 기준 미만이에요. 미만이라는 건 3천만 원 해당 안 됩니다. 3천만 원 금액 미만에는 일주일 이내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3천만 원 미만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근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일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30일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30일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매각 기일 전일까지 냈잖아요. 30일 초과하면은 그 통지를 합니다. 또 재촉을 해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또 그로부터 10일 이내까지 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경매가 취소가 됩니다. 공매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절차가 다르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공매 여러 번 해봤지만 초과해서 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거 잘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용어풀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경매 용어풀이는 너무 큰가? 뭐냐면은 대입연재부터 보는데요. 오늘은 대입연재하고 대항력 이 두 가지만 할게요. 이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뭐 그때 질문 있으시면은 유튜브 팀은 거기 그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모스 팀도 마찬가지 저한테 채팅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대입연재하고 변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요. 대입연재, 변제. 대입연재 뭐고 변제 뭐예요? 변제라는 거는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행해야 될 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급부를 이행한다라고 해요. 변제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하는 게 변제예요. 채무자. 변제 주체는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이해관계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3자가.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함으로써 이 사람이 좀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해관계인이 지가 채무자가 아니니까 지가 뭐 하는 게 변제는 아니지만 채무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급부를 이행하는 거,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 그러니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대위변제입니다. 대위변제 하면은 자기가 채무를 지지도 않았는데 대신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제3자는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갖는다 그래요. 구상권이라는 건 요 변제한 그 급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라면은 제3자가 만약에 1억을 대위변제했다. 그럼 제3자는 채무자한테 1억의 구상권을 갖습니다. 이거를 대위변제라고 그러고 대위변제 효과라 그래요. 이걸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을 이제 A가 소유하고 있는데 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B가 여기에 1억 근저당을 했어요. 1억 근저당을 했다. 그리고 C가 임차권이 있어요. C가.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는 안 하고 뭐 전입과 점유만 해도 되고요. 또 뭐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차권이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요. 그리고 B가 여기 임의경매를 했습니다. 임의경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권리 분석을 할 때,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뭡니까?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이 말소 기준 등기 때문에 다 지워져요. 이게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뭐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만약에 이 임차권 임차 보증금이 보증금이 만약에 뭐 2억이다. 2억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2억을 배당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1억이라도 건져야겠다 그러면은 C는 이 근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중에 C가 B한테 뭐 채무자는 아니지만 B한테 이 1억을 변제를 한다면은 자기 변제가 아니고 A를 위한 변제죠. A를 위한 거. 그러니까 C가 A를 위해서 1억을 변제했다 그러면 C는 대입변제 한 겁니다. 대입변제.
경매에서 소유권 변동할 때까지는 이렇게 대의변제 할 수 있어요. 대의변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의변제 하고서 근저당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저당 지워버리면은, 요게 말기den이 되고, 이게 선순위 그 안돈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차권은 이제 그냥 고스란히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시키는 겁니다. 만약 P가 처음에는 이 근저당을 보고서 다 이게 말소가 되니까 인수되는 게 없으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C가 1억을 갚아갖고 이걸 근저당을 지었다 그러면은 인수되는 거예요. 인수되면은 P는 불측의 손해를 받을 수도 있죠. 2억 인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P는 다시 무슨 뭐 경매를 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는 그 전 단계면은 경매 불허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매에서도 이런 식의 대의변제를 할 수 있고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도 끝까지 이 진행을 따라가 봐야죠. 만에 하나 뭐 이 대의변제 갖고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인수가 되니까. 근데 물론 법원에서 잘 챙겨가지고 연락은 오겠죠. 예, 누가 질문하시려고 하나요? 소리가 나네. 이게 대의변제입니다. 여기 대의변제에 대해서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이제 대항력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항력. 대항한다. 어떤 사람한테 대항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 어떤 사람은 대항하는 사람한테, 대항력 가진 사람한테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대항력이라는데, 일단 이 대항력의 개념은 원래 등기에서 나온 겁니다. 등기의 효력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효력이 대항력이에요. 등기는 여러 가지 효력 중에서 대항력이라는 그 효력이 가장 주요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소유자, 뭐 B 뭐 근저당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C가 이제 또 소유했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C는 B한테 야, 너 근저당 말소해. 특별한 원인도 없이 근저당 말소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저당은 먼저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너 말소해 그래도 꿈쩍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항력이라는 건 승계를 그 앞에 대항력 가진 어떤 권리를 뒤에 있는 사람이 승계 받는 거예요. 승계 받는 거고, 이거는 좀 능동의 측면에서 표현한 거고, 수동의 측면에서는 인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권리가 대항력에 의해서 승계한다라든지 또 인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주요한 효력이 대항력이 있는데, 이 대항력은 뒤에 권리자가 승계받거나 뭐 인수한다.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에서 이 대항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한번 보자고요. A가 있고,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 이제 보통 대항력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A가 있고, 여기에 B 근저당이 있고, 아까 그 사례에서 C, 점유, 전입신고, 이렇게 임차권이 있다.
이러면은 요 P가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근저당이 없으면은 요 C가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C가 P한테 이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뭐 이제 인수시키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계되거나 인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저당이 있음으로써 요 C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앞에 어떤 우선 그 순위의 그 등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C는 대항력이 있지만 선순위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 임차권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임차권. 원래 등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물권 중에서 8가지예요. 물권 중에서 2가지 뺀 6가지. 6가지 권리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권리가. 이 6가지 권리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항력도 항상 그 말기등하고 따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기등하고 비교해서 말기등보다 앞서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기등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말기등보다 뒤면은 대항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항력 비교는 이렇게 말기등하고 비교하면 돼요. 근데 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 원래 이 6가지는 이건 물건이라 했죠. 여기 물건 6가지가 원칙적으로 속성상 물건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역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민법상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걸 왜 임차권만 해놨느냐? 역사적으로 임차권은 생존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임차 보증금을 다 날리고서 길거리에 나앉았다 그러면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채권인데도 굉장히 어여삐게 보살펴 주는 게 역사적으로 이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민법에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임대인들이 등기부가 뭐 지저분해진다 그래갖고 현실에서는 등기할 수 있음에도 등기하는 관행이 거의 없어요. 등기를 거의 안 해요. 임차권에 대해서. 언제 해요? 언제? 뭐 금액이 뭐 꽤 클 때 하지 않습니까? 10억, 20억짜리 할 때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권을 활용하죠.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활용합니다. 이건 물건이에요. 전세권은. 그럼 임차권은 뭐냐? 등기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을 그 전세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 근데 등기 안 하면은 뭐라 그래요? 또 이거를 전세라고 하죠. 전세. 이 전세는 임차권입니다. 전세는 등기를 안 한 임차권을 얘기해요. 전세하고 월세하고 또 구별을 하죠. 똑같이 임차권입니다. 그 현실은 등기를 뭐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초기에 1981년 이쯤에서 사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종로구, 뭐 누상동, 누화동, 청운동 뭐 이런데 그 기아집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주인들이 강남에 내려가서 살면서 사업하고 거기서 흥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죠. 이 망한 사람들이 거기 그 집들이 다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되니까 뭐 등기도 안 했죠. 등기도 안 하고 뭐 그냥 등기 안 하면요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돼갖고 전두환 정권에서 한 게 바로 이 민법 말고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든 게 두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신설된 게. 민법은요, 그냥 임차권은 안돈이에요, 안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남의 집을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돈이 아니라 말입니다. 경매해도 배당도 못 받았어요. 배당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안돈이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등기가 없어도 등기처럼 등기에 효력을 주겠다. 대항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에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은 이때는 등기처럼 대항력을 부여해 주겠다. 그래서 말기등하고 비교해 갖고 말기등보다 앞서면은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매수인이 그거를 인수해야 됩니다. 그 임차권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신설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임차인이 그냥 뭐 인수시켜가지고 보증금을 나중에 매수인한테 뭐 받기로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게 안돈이죠. 안돈. 민법에는 안돈만 있었는데 돈의 권리도 부여해 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나 그냥 배당받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배당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 배당권은 최우선 변제가 있고 우선 변제가 있고 그래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말 그대로 우선 변제보다 그냥 순위 없이 월등히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선 변제는 원래 물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끼리도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앞선 우선 변제권이 다 100% 받아먹고 나머지 곡물이 있으면 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우선 변제권자가 또 다 받아먹고 나머지 곡물이 있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위가 없이 가장 앞선 거고, 이거는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 변제 받는데 각자 우선 변제자끼리는 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변제를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볼게요. 우선 변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느냐. 화이트보드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일단 물건이 우선 변제입니다. 근데 변제란 말은, 여기 우선 변제란 말은 배당이거든요. 배당은 안돈은 안 돼요. 안돈은 안 됩니다. 안돈은 안 되고 뭐만 돼요? 돈만 돼요. 돈의 성격을 가진 권리만 돼요. 그러니까 물건도 돈의 성격을 가진 권리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건으로서 세 가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의 1, 2, 3, 담보물권의 1, 2, 3. 여기서 지상권, 이거 철저한 안돈이에요. 순수한 안돈. 그래서 안 돼요. 우선 변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 지역권, 이것도 안 됩니다. 전세권은 안돈 돈이라 그랬어요. 야누스적인 권리. 안돈 돈. 이건 지금 선순위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배당 요구하면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돈이 됐을 때는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물건이니까. 그 다음 유치권.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유치권은 담보 물권성이 있으니까 이쪽 돈의 측면이 가깝지만 이거는 이 담보 물권 중에서도 약간 특이해요. 이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안 든 돈입니다. 안 든 돈. 야누스적인 권리인데 원칙이 안 돈이에요.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근데 돈이 되는 경우는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요?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할 때. 임의경매를 유치권자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임의경매를 넣는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의경매를 넣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갖고는 안 돼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임의경매하면 유치권은 돈이 되는데 이때는 이거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때는 우선 변제가 아니에요. 판례가 그럽니다. 제가 그냥 판례라고 말씀드리고 뭐 2016 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는 제가 외우지를 못한 거고 그렇다고 일일이 판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10시간도 모자랍니다. 판례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그냥 제가 판례 그러면은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판례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란 말입니다. 판례는 유치권이 임의경매일 때 돈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안 되고 이때는 일반 채권으로서 안분 배당 받는다 그래요. 일반 채권, 안분 배당. 뭐 이런 거는 NPL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부동산 경매만 얘기하고 있지만 뭐 거의 NPL과 부동산 경매를 한 반만 거의 다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건 우선 변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질권이 있는데 이 질권은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에요. 권리 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에 고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것까지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돈 물건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이거는 순수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권하고 근저당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우선 변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세권하고 근저당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물건으로서. 그러니까 물건이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우선 변제끼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변제끼리는 순서가 정해져요. 그 기준이 물건의 우선 변제 그 기준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등기일 일자를 얘기합니다. 등기 일자. 전세권도 등기 일자를 얘기해요. 전세권이 설정돼서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접수일이라고 써 있어요. 접수일자. 이게 등기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접수일자가 전세권은 2020년 11월 5일이고 여기 근저당은 2021년 11월 1일이다. 이러면은 같은 우선 변제권이지만 누가 우선입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전세권이 우선 변제 같은 우선 변제권자지만 전세권이 먼저 받는다. 아니면 근저당권이 먼저 받는다. 아니면 안분해서 배당을 안분해서 받는다. 우선 변제자끼리. 어느 게 맞을까요? 한번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저 숨 좀 돌리고 있을게요. 유튜브하고 한 2, 30초 차이가 나네요. 2, 30초. 자, 주머스팀 한번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세요. 예. 어느 분 한 번이 왔는데 강 회장님 어느 게 우선 받는다고요?
어느 게 먼저 받아요? 어느 게? 강 회장님? 근저당이요. 아니, 전세권이요. 잘못 썼네요, 제가. 그죠? 네, 어, 전세권 날짜 잘못 봤어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라서 강 회장님 그렇게 그쵸? 좋습니다. 자, 이게 앞서잖아요. 이게 앞서니까 전세권을 먼저 예를 들어 전세권 1억, 근저당 1억이다. 근데 배당 재단이 뭐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권은 1억을 다 받고 근저당은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우선 변제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다 정리해 보자고요. 우선 변제, 근저당, 근저당, 전세권, 이런 물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일자부 임차권. 원래 얘는 채권이고 등기할 수도 없는데 민법상 등기권을 부여해 줬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등기가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민법보다 더 상위 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 없이 점유하고 전입신고만 있으면은 대항력을 인정해줬고 또 배당에 참가하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지금 하지 말고 우선 변제권은 그럼 어떨 때 임차권에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느냐?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 그리고 and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은 뭡니까? 등기가 대항력이지만 점유하고 전입신고만 있어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지 돈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이거 중에서 확정일자가 맨 뒤에 있다. 맨 뒤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맨 뒤에 있다 그러면은 이 확정일자일이 기준일이 돼요. 우선 변제의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하고 근저당 전세권이 막 섞여 있을 때 우선 변제끼리도 순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에서 이 확정일자 맨 뒤에 있다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2020년 자 1월 2일 여기는 2020년 5월 7일 이건 2019년 1월 3일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1순위겠어요? 제일 먼저 받아먹는 게 누구겠어요? 근저당 전세권 확정일자부에서 이게 됩니다. 기준일이 2019년 1월 3일이니까. 얘가 다 먹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1월 2일.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있으면 1로 가고. 만약에 나머지 없으면요. 근저당 한 푼도 못 받아요. 만약에 좀 약간 디테일한 건데 만약에 이 확정일자가 점유를 먼저 하고요. 점유하고 확정일자 있고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일자가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 그다음 점유하고 전입하고 동시에 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 기준일 이거의 기준일은 언젠가 이때 기준일은 보통 이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이 점유 전입신고 그 이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준일은 요 전입 점유 다음 날이 돼야 되겠죠. 다음 날. 왜냐하면 대항력의 효력 발생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1월 3일이라 그러면은 그 기준일은 언제예요? 1월 4일 오전 0시입니다. 0시 오전.
그다음 세 번째, 딱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우선 변제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세금도 우선 변제권보다 앞서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당해세라고 그래요. 당해세. 당해세는 우선 변제보다 앞섭니다. 당해세라는 거는 해당한다 이거. 바로 그예요. 바로 그. 바로 그. 영어로는 뭐 더가 붙겠죠. 더 베리. 바로 그.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그 경매에 바로 당해세는 뭐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요. 바로 그 물건에서 발생한 세금. 당해세 아닌 그 일반 세금이 있어요. 일반 세금. 일반 세금은 이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우선 변제를 받는데 이건 우선 변제에 있는 세금이에요. 당해세는 우선 변제가 당연히 앞선 거고 일반 세금은 우선 변제에 있는 세금인데 그럼 이때 기준일이 뭐냐? 이게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 이 법정기일은 조세처분일인데 조세처분일이 근저당 일자보다 뭐 앞서 있으면 얘가 먼저 받는 거예요. 등기 없어도. 그리고 근저당보다 뒤에 있으면 근저당이 먼저 받습니다. 은행에서 통상 그 세금 그 완납 증명서 같은 거 제출 요하죠. 이용자 뭐 대출해 줄 때. 그건 뭐냐면 세금이 완납이 안 됐으면은 근저당보다 앞서는 거 아닙니까? 등기 없어도. 그래서 이 근저당 전세권은 등기부에 있지만 이 확정이차부 임차권 세금은 등기부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선 변제 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잘 가려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뒤에 순위한테 승계나 인수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요걸 그것만 한번 읽고 그리고 물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등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고 점유죠. 인도는 점유를 받고 또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전입신고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없어도 이건 등기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인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에 관한 모든 계약관계가 인수가 되고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서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꼭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언제까지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9월 11일 날까지 내가 사는데 매수인이 뭐 5월 7일 날 매수 소유권 취득했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임차보증금 전액 줄게 나가 그래도 안 돼요.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대항력권을 갖추기 전에 등기기로상 선순위 권리. 이때 선순위 권리는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결국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것을 얘기해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임차권이. 앞서야 대항력이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권리 분석할 때 매각물건 명세서 섹타를 보면은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예요. 임차권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 정보. 그럼 여기서는 따질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대항력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따지는 거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느냐, 또 신고했느냐. 그리고 신고했다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배당을 많이 받는다면 명도하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등기부상, 안돈, 등기부상 안돈 등기. 선순위, 가등기, 또 선순위, 가처분이 인수가 되느냐. 이게 있으면은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느냐. 이거는 매각물건 2번하고 3번 물건만 해당이 돼요. 4번 물건은 아예 이건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번 물건도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치권이 신고가 됐느냐. 유치권 성립 여부. 이 네 가지 파트만 권리 분석을 해주면 돼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분이면 웬만한 건 다 권리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임차권의 대항력까지만 제가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몇 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물건을 찾아갖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스완님이 하나 질문한 게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와 상관없이 배당되느냐? 아까 제가 좋습니다. 질문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아까 우선 변제권.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을 설명드렸어요. 일단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대항 요건. 그다음 and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선 변제끼리의 어떤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이 확정일자가. 그래서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 뭐라 했어요? 점유하고 전입신고라고 그랬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점유나 전입신고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AND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근데 임차인이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안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돈으로 가지 막 적극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요거에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도 등기하면 되잖아요. 임차권이 등기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배당으로 갑니다. 등기 자체가 돈 신고로 보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등기가 없으면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배종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만약에 배종일 이후에 신청했다. 이거 배당 요구 신청으로 안 봅니다. 배당 요구 신청으로 안 보면 그냥 안돈이에요. 배당 요구 신청이 제대로 돼야 돈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를 다 배당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이건 대항력을 나타내요.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 없습니다. 돈을 100% 받는다면. 근데 돈을 50%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돈을 50% 받으면 대항력이 50%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칼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완돈 칼하고 돈 칼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죠. 그래서 이 쌍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세권만 보더라도요. 전세권은 가만히 있으면 안돈인데 배당 요구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러면 돈으로 되잖아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택일이에요. 돈으로 됐다면 이제 확실하게 돈이고 안돈은 아니에요. 이건 단칼이에요. 단칼. 다른 안돈돈 야누스 권리는 다 단칼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근데 임차권만은 안돈돈이 돈을 적게 받으면 안돈이 대항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어쨌든 배당 요구 배정일 이후에 신청하면 배당 요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안돈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뭐냐? 최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보다 앞섭니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보다 앞서는데 얘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순서가 있는데 최우선 변제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끼리 안분하는 겁니다. 순서가 없어요. 최우선 변제 대표적인 게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 뭐 또 임금 채권, 뭐 퇴직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느냐? 아까 그 확정입자부 우선 변제 임차권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항력은 똑같습니다. 대항력 있어야, 대항 요건이라고 하죠. 대항 요건. 대항 요건, 점유, 전입신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확정일자는 없어요. 확정일자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선 변제만 사용하는 거지 최우선 변제는 사용 안 해요. 이거는 대신 소액 임차 보증금. 근데 소액 임차 보증금이요. 해마다 시행령이 변해가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뭐 4천만 원짜리가 지금 뭐 1억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됩니다. 블랙스완님,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이 되느냐?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 요건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요. 법원에서는 몰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권리 신고하면서 배당력을 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돈이에요. 대항력만 따지는 거예요. 배당력을 해야 돈까지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쌍칼입니다. 쌍칼. 자, 다음에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문서. 로그인이 지금 네. 여기서 볼까요? 일단 요거 서울 강래구 성내동 금강 블루빌 4층 403호를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권리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등기부 갖고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은 계속 매각 물건 명세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각 물건의 형태를 봐야 되겠죠. 매각 물건이 뭐냐. 별지 이걸 먼저 봅니다. 쭉 볼게요. 보면은 일동의 건물, 전유 부분 건물,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
대지권 종류 비율, 요게 대지권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예요. 집합건물 1, 2, 3, 4형입니다. 집합건물 1, 2, 3, 4형은 물건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토지 건물이 그냥 결합이 되어 있는 걸로 물건 하나예요. 일괄 매각이 아니라 개별 매각입니다. 그 다음 4번 물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재산권은 발생 안 합니다. 자, 이것이 2억 8,500이에요. 2억 8,500인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8년 5월 29일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왜 이 가등기가 나와갖고. 자,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요 최선순위 설정은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라 그랬고 돈 등기라 그랬죠. 돈 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등기가 여기에 써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돈 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으로 보거든요. 돈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고 돈 등기고 가장 앞선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로서 이렇게 쓴 거예요. 돈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1월 4일로 되어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도 잘 봐야 되겠죠. 이 안에 배당 요구했느냐, 밖에 배당 요구했느냐, 이거 좀 따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정보 출처 구분, 현황 조사는 집행관이 조사하는 거고 권리 신고는 권병준 임차인이 권리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그럼 보증금이 2억 3천이고요. 이거는 2017년 9월 1일이에요. 2017년 9월 1일 날 대항력 따질 때는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뭐 하고요? 2018년 5월 29일하고. 자,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 2017년이 앞서잖아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안돈으로서 그냥 임차권이 인수가 되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 배당 요구 한번 봐요. 배당 요구가 2019년 10월 31일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쌍칼도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신청도 한 거예요. 또 확정일자를 보세요. 확정일자는 2017년 8월 29일. 여기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2억 3천이 뭐 소액 임차 보증금은 아니니까 최우선 변제는 따질 수가 없고 우선 변제를 따지는데 보통 뭐하고 따져요? 확정일자 뒤면은 이 날짜하고 따져요. 2017년 8월 29일하고 2018년 5월 29일. 어느 게 빠릅니까? 우선 변제끼리는 이 등기는 등기했으니까 이 접수번호 있죠? 접수일. 접수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그러니까 여기 임차권에서 우선 변제 기준일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등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확정일자. 근데 이게 D군요. 이 전입신고가 D잖아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2017년 9월 2일자가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D니까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어쨌든 얘가 먼저 받고 얘가 먼저 이걸 다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배당 요구했죠. 확정일자 기준일 따지면은 2017년이니까 얘가 임차인이 먼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2억 3천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으면 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건은 2억 3천 이상은 써야 되겠죠. 2억 3천 안 쓰고 우리가 만약에 1억 5천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2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을 먼저 우선 변제 받죠. 1억 5천 받으면 8천 남아요. 8천만큼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쌍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안돈의 효력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수인이 그 8천을 인수하게 되니까 결국 어차피 2억 3천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헷갈려.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1억 1,600. 1억 1,600으로 돼 있는데요. 1억 1,600. 요 감정가 2억 8,500인데 아까 그 임차인이 2억 3천이잖아요. 2억 3천. 그리고 경매 신청인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경매 신청인은 이거는 인수 아닙니다. 이건 말기등이니까 지워져요. 이거 지워지는데 얘보다 앞서서 배당받는 사람이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아요. 아까 봤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조사해가지고 금액이 수익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물건은 저는 주택하고는 요즘에 주택은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보다도 먼저 하고 이거 인수 안 돼요. 가등기 된다고 무조건 인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억 3천 이상을 써서 받으면은 어쨌든 2억 3천 들여갖고 이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7억의 갭이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푸르지아. 똑같이 임차권 분석을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 물건은 일동의 건물 전유 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 비율 집합 건물 1, 2, 3, 4 완벽하게 토지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말기등이 2018년 5월 3일 그리고 전입신고는 2017년 1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은 당연히 있어요. 대항력은. 대항력 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승계 인수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까지 했네요. 7월 3일. 딱 그날 했네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보증금은 우선 변제권을 따질 때 순위가 있다 그랬죠. 물건은 여기 그 등기 일자고 그리고 임차권은 뭐라 그랬어요. 이 확정 일자고 비교해서 이게 뒤면은 이 뒷날이라 그랬죠. 자, 순위가 어느 게 빨라요? 순위가. 이거는 아무리 급해도 제가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이걸 1이라 그러고 이걸 2라 그럴 때. 자, 근저당권이 먼저 우선 면제 받아요. 임차권이 먼저 우선 면제 받습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는 유튜브가 좀 느려도 조금 기다릴게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답을 써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이것 때문에 돈 8천만 원 날리고 1억 날리고 막 이래요. 어처구니 없죠. 이것도 분명히 날렸을 거예요. 이것도. 제일 실수해서 돈 날리는 거.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배당을 근저당권이 먼저 받느냐 아니면은 임차권이 먼저 받느냐. 임차권자가. 배당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머 스팀 보면은
두 분 다 맞았어요. 두 분 다 맞았고, 우리 유튜브 팀은 기재를 안 하셨네요. 기재 안 하셨죠? 제가 볼 때는 답을 안 쓴 것 같은데. 이거는 근저당이 우선 변제 기준일이 앞서잖아요. 2018년 5월 3일이고 이건 2018년 12월 19일. 예, 김지현님, 예, 지금 기재했는데 다 근저당이 먼저라고 다 쓰셨습니다. 우리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절대 안 하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할 정도면은 반드시 실력 있으신 분들하고 몇 사람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이 실력 있는 분들도 혼자서 하다가 뭐가 쉬어가지고 크로스 체킹 안 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지만 이 배당금은 얘가 먼저 받고 그다음 얘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임차권은 뭐라 그랬어요? 임차권은 단칼이에요, 쌍칼이에요? 쌍칼이에요, 쌍칼. 돈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 청구를 했지만 실제 뭐 0% 받는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다면은 100% 대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돈 청구했는데 뭐 한 3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보증금 70%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쌍칼이라고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단칼이지만 쌍칼이다. 병존한다는 거예요. 안돈하고 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우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봐요. 미납했잖아요. 여기 1억 7천, 1억 3,600에서 1억 3,700.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혼자 납치했죠. 주식회사 도타이 법인이 들어간 거예요. 법인이 들어갔는데 미납을 했다. 미납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근저당이 먼저 받으니까 근저당이 얼마 받는지 한번 볼까요? 근저당이 5천만 원 받습니다. 뭐 다행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저당이 5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1억 3,700 이 지출 비용이 아니고 5천만 원 더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빼면 한 8,700 되죠. 근데 임차인이 8,700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받은 게 되니까 안돈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 4,900이니까 뭐 한 5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1억을 더 써야 되는, 더 지출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3,700이라 하더라도 뭐 2억 3,700 정도 쓰게 된 거니까 이거는 오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뭐 절대 받지 못할 물건은 아닙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5,500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일단 우선 변제 근저당권자가 한 5천만 원 가져가고, 그럼 남는 거 없잖아요. 1,500 남나요? 1,500. 1,500에서 이걸 보세요. 배당을 한 1,600을 얘가 갖고 간다면 쌍칼이니까 100% 중에서 1억 3,200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3,200을 여전히 인수하는 겁니다. 여전히. 1억 3,200. 그러니까 한 6천 정도 썼다면. 그러면 6천하고 1억 3,200하고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6천하고 한 2억 정도 되는데 대충 2억 정도 되는데 이 시세가 지금 감정가가 1억 7천이에요. 지금 이 감정가가
현재 시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장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시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음료수 사갖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매 받으러 왔는데 이게 시세가 팔면 얼마냐, 뭐 임대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시세가 뭐 한 2억 5천이 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받아도 되겠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시세가 1억 7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면은 손해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1억 3,700원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어느 걸 할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미납이 있네요. 1억 6,100까지 썼는데 감정가가 1억 9천이고 지금 현재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임차인이 낀 거고 하면은 보통은 임차인이 이제 선순위 임차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인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인수가 된다는 것은 지출 비용을 그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고 말기등이 2016년 5월 20일입니다. 자, 이거랑 비교한다 그랬죠? 일단은 임차권은 안 든 돈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배당 이거 다 두 가지를 분석해 줘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쌍칼이라고 한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뭡니까? 대항력 따지는 거죠? 전입신고 이것만 가지고 어느 게 앞서요? 이렇게 앞서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권 전체의 보증금이나 임대차 기간 뭐 이런 거를 고스란히 인수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1억 3천 고스란히 받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유 이사 가야겠다.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돈으로 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5월 14일이고 여기는 뭡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뒤잖아요, 뒤. 그럼 배당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당 효력이 없어요. 확정이자 필요도 없어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종기일, 왜 종기라고 그러겠어요? 종기일 이내에 발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했잖아요, 이후에. 6월 20일 날. 5월 20일인가 하여튼 이 뒤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만 있는 거예요. 대항력만. 돈은 없고. 대항력만 있으니까 뭡니까? 고스란히 인수예요. 이거. 1억 3천은 고스란히 인수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실수를 많이 해요. 배당 요구 이걸 안 보거든.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배당 요구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장난질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어쨌든. 자, 이래갖고 시세가 1억 9천이라고 치면 1억 6천에 받으면 1억 3천을 더 인수한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1억 3천 하면 2억 9천 아닙니까? 1억 3천, 1억 6천. 2억 9천에 사는 겁니다. 1억 9천짜리를.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도 이거 혼자 들어가 갖고 받았는데 이거 뭐가 쉬어 갖고 받은 거예요. 이런 미납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절대 못 받는 물건은 아니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3,100에 받았다. 3,100에 받았다 그러면은
1억 3천, 아까 1억 3천이라 그랬죠? 여기 1억 3천. 인수가 1억 3천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써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봤네요. 1억 3천하고 요거 3천하고 하면 1억 6천 아닙니까? 그거하고 시세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감정가는 1억 9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받아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일단 가격만 비교하자면 여기 입지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뭐 꼭 건물을 사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네요. 질문이 없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